협심증. 무모드. 연일 부고문자다. 그럴 나이다. 시계추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은 흘러가고 죽음은 다가온다. 천천히 고통스럽지 않게 와주길 바랄 뿐. 영원히 읽지 않을 글로 남을지라도 도착 문자처럼 딩동 알려줬으면 그때 내 영혼이 떨리는 진동이 아니라 조용한 무모드였으면.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가슴 통증이 찾아왔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었다.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었지만 불행 중 다행히 사무실에 도착해서 통증은 절정에 달했고 아빠는 동료의 부축을 받아 사무실 근처 병원 응급실 침대에 쓰러졌다. 태어나서 처음 응급실에 갔고, 아, 이렇게 아프다,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처음으로 했다. 한순간이었다. 의사는 밤에 혼자 있었거나 골든타임을 놓쳐 응급실에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응급처치를 하고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등을 비롯한 각종 검사를 하니 처음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보였지만 최종 진단은 불규칙 변형 협심증으로 나왔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주요 발병 원인인 일반적인 협심증과 달리 스트레스가 주요 위험인자인 협심증이었고, 불규칙과 변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하고 관리가 힘든 협심증이라고 했다. 그동안 명상과 기도를 하면서 나름 마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나는 스트레스를 쌓아두며 살았나 싶기도 했고, 젊고 건강할 때는 몸이 부정적인 감정과 악영향 등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약한 시체 부위들이 부정적인 공격에 하나둘 투항하는 듯 느껴졌다. 의사는 앞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불과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당뇨 수치는 정상이었고 고지혈증 검사에서도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괜찮다고 했다. 몸이 완벽한 건강체는 아니었으나 40대 중반 남성의 평균 이상 건강은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한방에 훅 모든 게 자신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장혈관 관상동맥 한 곳이 80% 가까이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의사는 스텐트 삽입술을 결정했고 난생 처음 수술대 위에 올랐다. 손목, 동맥 부위에 부분 마취를 하고 검사와 치료 시술을 받는 동안
여러 생각과 망감이 교차했다. 아빠로서 아직 어린 너희들에게 미처 해주지 못한 이야기,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너희들이 커가며 함께 나누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글풍선이 되어 떠올랐다. 그래서 퇴원하게 되면 언젠가 너희들에게 해주리라 마음먹었던 말들을 미루지 않고 글로 엮으리라 다짐했다. 수술과 5일간 입원 후 퇴원하며 여태 40년을 넘게 살면서 먹었던 약보다 더 많을 것 같은 약봉투 더미와 복약 안내를 바라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약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먹지 않으면 악화되거나 다시 수술대 위에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사가 경고했다. 혈관에 들어간 스텐트 금속물이 자리 잡기 전까지 인체는 스텐트를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꾸준히 먹지 않으면 스텐트에 피가 엉겨붙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피부를 다치면 감염을 막기 위해 다친 부위에 피딱지가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였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혈관약을 바라보면서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단순한 명제 속에 삶과 죽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한 몸임을 알게 되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생긴다 했던가. 그의 겨울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의 연속이었다. 협심증 진단과 치료, 퇴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혈변에 놀라고 어금니 보철이 덜컥 빠지고 도로 주행 중 기어 변속기 고장으로 차 사고가 날 뻔도 하였다. 평소에 없었던 문제들이 연이어 일어났고 사주팔자가 삼재에 들었나 별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협심증 이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현실은 내게 지속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했다. 의사는 불규칙 변형 협심증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화, 우울, 불안에 혈관이 쉽게 경기를 일으켜 약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현실과 바람은 쉽게 동기화되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기는 힘들다. 살면서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필요하기도 하다. 나는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낸 후 해결하되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가령 새벽 혈변은 전날 꼭꼭 씹지 않고 급하게 먹은 과메기 때문이었고, 어금니 보철은 오래되었는데 평소에 먹지 않던 캐러멜을 먹다가 빠졌고, 자가용은 노후 차량 관리 소홀 때문이었다. 거기에 불운의 의미를 더 씌우거나 확대 해석하지 않았다.
협심증을 검색하니 협심이란 한자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었다. 심혈관이 좁아졌다. 마음을 모은다. 마음을 널리 나눈다 등등. 협심증을 겪어 가슴이 한번 아팠던 사람들은 마음을 잘 갈무리해 세상과 널리 나눠야 살 수 있다는 것일까? 의미의 스펙트럼은 넓었고 협심의 다양한 의미 속에 협심증의 원인과 처방이 다 담겨져 있는 듯 했다. 앞으로 협심증을 가진 사람이 아닌 협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연년생 아들인 너희들을 키우다 보니 가끔 말을 듣지 않고 서로 싸우거나 하면 엄마에게는 가혹한 일이지만 너희들을 다시 뱃속으로 넣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앞뒤 분간 없이 마구 뛰어다니며 헤쳐놓고 다니니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가 좋았고, 걸어 다닐 때는 위험한 줄 모르고 온갖 물건 다 만지고 입에 넣으며 어지르니 입을 포대기 위해 옹알옹알 누워있을 때가 좋았다. 누워있을 때는 밤에 자지 않고 자지러지듯 울기라도 하면 이유를 모르는 엄마, 아빠는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싶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너희들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었으면 어떻겠을까 생각하면 너희들에게 바람이 많은 것도 이미 많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배부른 소리였다.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읽었던 동화책과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는 먼지가 쌓이고 공놀이를 하자며 졸라대던 너희들은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고 휴대폰 게임과 친구들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40이 다 되어 너희들을 낳고 어느덧 자라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면 아빠는 50대 중턱을 향해 갈 것이다. 아빠가 어릴 적 기억하는 50대의 모습은 늑수구레한 아저씨다. 기력도 어육도 없이 아프다는 소리를 입에 물고 살며 삶보다는 죽음이 가까워 보였다. 앞으로의 모습이 어릴 적 아빠가 기억하는 50대가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10대인 너희들과 50대인 아빠가 서로 대화가 되고 이해하는 것이 이상하고 예외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한쪽은 먹이고 살리고 공부시킨다고, 다른 한쪽은 먹고 놀고 공부한다고 바빠서 서로 편하게 만날 시간도 없고 관심사도 다른데 친해질 리 만무하다. 써놓고 보니 너희들의 먹고 노는 것을 비하하는 듯하나 그런 뜻이 아니니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러니 함께 있어도 재미없고 대면대면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서운할 필요도 없고 간섭 대신 관심을 가지고 묻고 들어주면 될 뿐이라 마음먹고 있다. 그래서 아빠는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회귀한다. 흘려보내고 나면 다시 잡을 수 없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다. 너희들의 어릴 적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은 사진 속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그때로 되돌아갈 수 없고, 다만 시간이 흘러간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한 지금 이 순간의 추억들이 사라지지 않고 촘촘히 쌓여있길 바랄 뿐이다. 너희들이 아빠를 찾고 같이 어울리며 놀아달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빠는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다. 회사 일로 바빴지만 평일 하루는 일찍 퇴근하려 했고, 주말 동안 개인적인 약속이나 업무를 가급적 잡지 않고 너희들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려 했다. 마치 반려견들이 길에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냄새의 흔적으로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오듯, 그렇게 너희들도 추억의 흔적에 기대어 잠시 인생길을 잃었을 때 제자리로 잘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만큼 기울어진 내리막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듯 시간은 흘러가고, 다이어트하고 싶은 나이는 바람과 반대로 계속 먹게 된다. 점점 속도를 올리는 세월에 아빠는 살아생전 가장 젊은 지금 이 순간을 과속 방지턱으로 바치며 너희들과 행복한 오늘을 살려고 애를 쓴다.